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연말부터 오늘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유세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며 일단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인준 절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며 6일 이곳 워싱턴 DC 집회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인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의회를 에워싸고 적법한 투표수만 헤아리고 이에 걸맞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라고 압박할 예정입니다. 최근까지 주류 언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기사를 쏟아냈으나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힘으로써 주류 언론이 쏟아낸 가짜뉴스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크 셔투 부통령 비서실장은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 투표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부하려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계획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셔투 비서실장은 부통령은 각종 의혹에 관한 증거를 회의에서 제시하려는 의원들의 노력 역시 반갑게 생각한다. 부통령이 지난 대선의 수백만 미국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속속 결집하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등 12명의 연방 상원의원과 140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이의 제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역시나 이들을 정신 나간 정치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CNN 등은 하나같이 이의 제기에 나선 의원들이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정당으로 변모한 공화당과 그 지지자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가름 날 경우 이들 의원들이 입을 정치적 타격을 감안하면 자신의 미래를 불확실한 도박판에 내걸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의 성명서를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한국 언론은 몇몇 대목만 발췌 인용하는 바람에 이들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화국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헌법과 연방법, 주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투표자가 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치렀을 때는 패배한 후보는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선거의 적법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투표자가 새로운 당선자를 결정했다면 우리는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2020년 선거는 2016년 선거처럼 많은 경합주에서 힘든 싸움이 전개됐으며 적은 표 차이로 승자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선거는 유례 없었습니다. 2020년 선거는 우리 일생의 역사 중에서 가장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거 의혹은 단 한 사람이 주장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39%가 이번 선거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원은 67%, 무당파는 31%, 심지어 민주당원도 17%가 같은 뜻일 정도입니다. 어떤 의원들과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지만 선출직 공무원과 언론인들이 이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깊은 불신은 한순간에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우리 모두 우려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한다면 차기 행정부의 정당성에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소송에서 심각한 증거를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법부는 두 번의 기회를 가졌으나 모두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1월 6일에 이번 대선 결과를 인증할지 여부를 투표하게 되는데 이 투표 절차는 여러 심각한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4년마다 열리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예는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1969년, 2001년, 그리고 2017년 회의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969년과 2005년에는 민주당이 양원에서 이의를 제기해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투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1877년 상하 양원 합동회의 때였습니다.
헤이어스와 틸턴이 맞붙은 1876년 선거에서 심각한 부정과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매우 심했습니다. 1877년 연방의회는 이 같은 주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급진주의자들이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라는 주장이 많았으나 언론은 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얘기를 무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연방의회는 상하 양원의원과 연방대법관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의회는 당장 선거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완전한 수사권과 진실을 탐지할 수 있는 전권을 지녀야 합니다. 위원회는 열흘 동안 문제가 된 경합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경합주에서는 위원회 감사 결과를 판단하고 임시의회를 소집해서 필요할 경우 선거 결과를 수정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흘 동안 감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1월 6일 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진 주의 선거 결과를 적법하거나 정상적인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몇몇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소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선거의 완결성에 대한 의지는 당파적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월 20일 취임식 이전에 진행될 신뢰할 만하고 완결된 조사는 우리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지 그 정당성을 놀랄 만큼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빚이 있습니다. 이 같은 선거조사는 우리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행동을 가볍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거가 헌법에 의해 적법하게 치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우리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 함께 나서야 합니다. 성명서는 이처럼 절절하게 이를 데 없지만 공화당은 1월 6일 불리한 지형에서 표대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의 제기는 선거인단 인증투표 대신 선거위원회를 설치하고 열흘 동안 조사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인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선거위원회 설치 표결에서 실패할 경우 2시간 이상의 개별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만 해도 엄청납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17,650표가 바이든 표로 둔갑했다는 전문가 증언과 분석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표 과정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각 후보의 표가 계속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표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670표 차이로 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표소 정전 소동 끝에 참관인이 배제된 채 정체불명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표를 개표한 곳이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는 우편투표 서명 대조 작업을 벌이지 않았으며 모든 투표의 90% 이상을 도미니언 투표기 판독 불가 판정을 내린 후 선거감독원이 누구 표인지 확정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실제 투표자보다 20만 2,377표가 더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화당 참관인을 배제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인받았습니다. 미시간에서는 도미니언 투표기계에 대한 결함 가능성과 함께 17만 2천 표가 의문스럽게 개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두 카운티 지역에서만 22만 1천 표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위스콘신주 대법원도 인정했는데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10만 표 이상의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증거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네바다에서는 의회가 법률을 무시하고 보편적인 우편투표 제도를 시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밖에도 20만 표 이상이 이중투표 등으로 무효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 정부가 자의적으로 우편투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증거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것이라면 민주당 의원들도 인증투표를 거부하고 선거위원회 구성을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미진할 경우 곧바로 각 주별 선거인단에 대한 인증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해도 미치 맥코넬 대표 등 지도부가 이미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설령 상원의회에서 인증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단 결과를 뒤집으려면 하원에서 또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원에서 모두 인증이 거부될 경우 주지사가 확정권을 지니고 있는데 경합주 중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선거인단 문제를 둘러싸고 양원 모두 이의 제기한 의원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한 성문법 조항이 없으며 관례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적으로 펜스 부통령의 역할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통령은 인증을 위한 투표를 마친 이후 의원들의 반발을 가볍게 물리치고 각 주가 올려보낸 선거인단을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2001년에 엘고 부통령과 2017년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알려드렸듯이 연방 헌법은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인증하고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합주는 이 헌법 조항은 물론 주 정부의 선거절차법을 상당히 어겼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거인단을 아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예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도 경합주 선거인단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이럴 경우 펜스 부통령이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몇몇 민주당 성향의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부통령은 회의 주재관을 행사해 이 같은 표결 처리를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1월 6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불과 48시간 남았을 뿐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어쩌면 이날 뒤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맴돌 뿐입니다. 이슈이스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